무신 여기는 하나배 카피? 네, 아주 양호합니다.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나늘뱃사 하나배입니다. 오늘에는 실내에서 그 카약 피싱 입문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하나가 있죠. 무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카약 피싱을 할 때 무전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필드에서 무전기가 없으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왕따 당한다고. 자, 그 무전기로 다 커뮤니케이션하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무전기가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동떨어져 있고, 그러면 즐거움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전기가 있으면 즐거움도 배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출조를 할 때는 무전기를 꼭 필수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 서로 연락을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민물에서는 무전기가 없어도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 바다에서는 한 10m만 떨어져도 외부 소음 때문에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필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무전기를 어떤 걸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무전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무전기는 보통 이제 업무용 무전기, 아마추어 무전기, 군사용 무전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생활 무전기를 사용을 해요. 보통 허가 없이, 면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B라고 하는 시티즌 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HF대로서 27MHz대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 교신이 돼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리고 이제 거자 데스크탑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에 탑재해서 씁니다. 그 유럽 같은 데에서는 트럭커들이 다닐 때 HF대 무전기를 차에다 설치해서 교신을 서로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저희가 지금 쓰는 거는 핸디입니다. 핸디로서 FRS 생활 무전기, 주파수 때는 UHF 극초단파를 쓰고 있습니다. 극초단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직진성이 굉장히 강하죠, 주파수가. 그래서 장애물이나 건물이 있으면은 전파가 막혀갖고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보통 판매하시는 때 3km까지는 교신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써보면 보통 한 1에서 1.5km 정도 이렇게 교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0.5W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은 다 동일하다고 봐요. 가격은 한 3만원대에서 10만원 후반대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렴한 걸 씁니다. 어차피 출력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쓰는 이런 생활 무전기는 주파수가 있는데 주파수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 주파수에는 채널이 25개가 들어있습니다. 25개의 채널과 톤에 의해서 서브 채널이 있겠죠. 그게 121개까지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10-10이냐 10-1이냐 6-6이냐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겠죠. 그 주파수 맞추는 거를 채널을 맞추고 뒤에 톤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6-6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채널은 6-6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무전기는 보통 이렇게 모토로라에서 나온 이런 무전기가 있습니다. 이런 저렴한 무전기가 있고, 이제 제가 이걸 사용하다가 이제 제가 쓰는 건 지금 이 무전기를 쓰죠. 요거는 이제 아마추어 밴드로 나온 거예요. 아마추어 무선사가 쓸 수 있게 나온 건데, 이걸로 주파수 세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추어 무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호출번호는 HL2SSW입니다. 호텔 리마 2 시에라 위스키 HL2SSW 호출번호는 그렇게 쓰고 있고요. 아마추어도 꽤 오래됐죠, 무선도. 그렇기 때문에 무전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전기를 우리가 쓸 때 가끔 보면 무전기에 대고 잡담, 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오래 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무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의사소통, 그리고 위급시 쓸 수 있기 위해서 비상통신수단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무전기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누르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머리가 다 잘려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채널이 있고 뒤에 톤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르면 여기서 톤이 나가요. 뜨뜨뜨뜨 하고 나가서 그 톤에 맞는 열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케치가 열리기 때문에 항상 PTT 키를 누르고 한 1초 정도 쉬고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머리가 잘리질 않아요. 대개들 보면 누르자마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머리를 잘라 먹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유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무전기를 쓸 때 교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교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면 좀 쓰기가 편하겠죠. 보통 우리가
특정인을 호출할 때, 제가 만약 네모님을 호출한다 했을 경우에는 PTT 키를 잡고 1조 후에 네모 여기는 하나배 카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네모 여기는 하나배 들리십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만약 네모님이 무전을 들었을 때는 러저 여기는 네모 카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답을 하는 거죠. 네모를 불렀을 때 네모님이 무전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저 여기는 네모 카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만약 소식 같은 걸 알릴 때 뭐 막 하는데 광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광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여기 광어 나왔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목소리를 알고 상대방이 누군지를 인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있을 때는 목소리로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는 하나배 지금 광어 한 수 했습니다 이러고 먼저 무전을 잡은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주시고 뒤에 얘기를 하면은 누구예요? 이러고 또 물어보는 경우가 없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하나배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지금 광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여기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여기는 하나배 지금 광어 한 수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네모 축하합니다. 이러면 축하합니다를 누가 얘기를 해주구나 알아. 그냥 축하합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들리는데 누가 축하한다고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모 축하합니다. 이렇게 내가 송신을 한다는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전기를 사용을 하면은 위급할 때 쓸 수도 있고 여러모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조난 신호를 할 때 배에서는 SOS라고 그러죠. 원래는 그게 모르스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돈돈 스스스 돈돈돈 이러면 이게 SOS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이스로 할 때 항공기 같은 데서 위급상 할 때는 그러죠. 메이데이 하죠. 메이데이를 띄어서 하면 5월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붙여줄 수 있어. 메이데이. 그래서 3회로 호출합니다. 그래서 메이데이 하면 응급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카피를 해서 무전기를 개방해 놓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진짜 급해서 메이데이 하면 거기서는 이제 잡다한 키를 잡으면 안 됩니다. 위급 신호가 접수되었을 때는 그 위급 신호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급 사항을 송신한 분한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들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전기에서는 꼭 필요한 대화만 해야 된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게 가끔 보면 무전기 키 잡고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전기가 왜 필요한지 무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번 카약 피싱 입문 시리즈에서는 닷, 앵커, 우리가 쓰는 앵커와 그리고 풍닷, 드리프트 시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